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KYCC 비즈니스 카운슬러 김명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엎친데 겹친다. 이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불거져 가지고 저희가 리오픈하는데 이렇게 또 애를 먹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것이 또 흐름인 양 우리가 또 이겨낼 걸 각오하고 또 우리가 견뎌내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또 힘을 합해서 견뎌내는 걸로 해서 사실 지난 그 2월, 3월, 4월, 5월은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을 겪어했으면서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든 시스템의 커다란 흐름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혹시 그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을 응용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고, 또한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택트 경제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태의 이 언택트 경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더 힘이 되드리고 좀 더 기운찬 그런 그 미래를 다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셜 컴퍼니의 그 대표로 계신 문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문선영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대표님. 문선영입니다. 네네. 아니, 길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차력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차력술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뭐 직접 얼굴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제 사이에 그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좀 벌어졌었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일 텐데,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주어진 기회에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쉐어를 먼저 할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최대로 키워서 슬라이드 모드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제가 맡은 그 30분 동안의 주제는 New Survivor After COVID-19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이 클래스는 이제 주로 그 주 타겟이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KYCC가 아주 전문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 역시 좀 참가를 해서 일조를 하고자 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오늘 계신 분들이 아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이 COVID-19, 사실 after COVID-19이라는 주제 자체가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실제로 COVID-19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나 가능한 일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신 역시도 그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 미국 그 정부의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 방침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텐데, 정말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먼저 이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도 저희들 모두에게도 사실은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 여러분들 서프라임 모기지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전에는 911 경험하신 분들도 미국에서 계실 거고요. 만약에 한국에 저처럼 그 당시 한국에 계셨으면은 저희는 IMF를 경험을 했던 저는 세대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역적인 로컬의 그런 이슈였고 경제적인 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2008년도 서프라임 모르기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 세계 금융의 문제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지역은 사실은 미국이었었잖아요. 미국의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지금 이 코비드 19이 겪는 거를 저희가 이제 블랙 스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흑조죠, 흑조. 흑조 효과인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줄을 모르는 바.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블랙 스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와 다르게 전 글로벌, 전 지구적인 피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스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팬데믹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셨던 바도 아니지만 이 전 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모든 경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된 경우는 지금 거의 이번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인식 부분이 필요한 거고 많은 부분이 이런 얘기를 또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근데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들은 국가가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대중 전체적인 전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경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경기에 있어서도 국가 개입이 더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저희들 뭐 EGD가 나간다라든지 아니면은 SBA 론이 나간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을 지금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교육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통제가 더 이제 심해질 것이다라는 거고 아마 요즘 또 몸소 체험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3월에 통관 금지가 났었죠. 다시 말해서 모든 비즈니스 셧다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가상현실의 이야기인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계엄령이라든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로 처음 맞이하는 이제 그 비즈니스 셧다운이었었고 어제 그제 이제 LA 카운티에서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다시피 지금 통금 명령이 좀 내려 있고요.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마켓 상황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건 모두가 예상하는 거고 그 스탁 마켓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월에 스탁 마켓이 거의 크래쉬가 됐었죠. 그랬는데 반면에 지금 4월, 5월 달에 다시 기대 부흥 효과, 다시 말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현금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소비라든지 수요의 그런 증가 기대 심리로 인해서 스탁 마켓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그쪽에다 투자를 한다라든지 비즈니스를 좀 전환시키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보통 경기 곡선으로 본다면 V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침체됐던 그 경기가 실제로 스탁 마켓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거 슈거 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슈거 하이 현상처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막 하이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아닐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스탁마켓이 지금 불안정하게 오르는 것도 문제이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나 미국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12월에 있을 대선에 이제 파급 효과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에 걷잡을 수 없이 요동을 치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제 바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물가 상승이라든지 물가 하락이라든지 뭐 유가 하락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에 동요하지 마시고 정말 보셔야 될 거는 실업률이라고 봐요.
모든 경기에 있어서 모든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시듯이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벌써 2020년도에 3.8%가 지난 2개월 동안 실업률이 좀 증가를 했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피해들이 좀 예상이 되는 불확실한 세계이다라는 거고 기존에 그야말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든지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좋아질 것이고 노동력이 단축이 될 거다라고 이 얘기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비드 19이 닥치고 나서 보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모든 비즈니스들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뭐 컴퓨터화 된다라든지 아니면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다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예상인 거지 지금 모든 것이 셧다운된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아직 인류가 마련해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생필품들 뿐만이 아니라 식료품들의 그 불안정한 그런 공급들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도대체 이 물품들을 그리고 식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이 지금 막 창출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농장들이에요. 농장들에서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식료품의 어떤 그 재배라든지 가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인지 예상했던 양상인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죠. 그야말로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제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인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대료 같은 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저 같은 세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고통분담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세대이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대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뭐 잡 쉐어링이라고 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더 많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리고 이제, 임대료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임대료를 걷지 못하게 된다면 비즈니스들이 망하게 돼서 임대료를 걷지 못하게 된다면 그 건물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구축해놨던 파이낸셜 모든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인 효과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앞으로 세금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조세 방침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고통 분담을 그리고 경기 회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정말 세금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그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살을 좀 깎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특히 이제 KYCC라든지 여러 이제 뭐 단체들이 많이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게 기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KYCC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많은 리소스들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비즈니스의 상황을 개선해야겠다라고 하셔서 개선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냐면 끊임없이 어떤 프로그램들, 지원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이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셔야죠.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코비드 19을 거치고 또 그게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리오픈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리오픈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게 되면서 앞으로 네 비즈니스 모델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네. 지금 화면은 보이시죠? 네, 다시 제가 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즈니스 타입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변화는 좀 하셔야겠지만 화면이 안 움직인다는데. 지금 뉴 비즈니스 트렌드 화면이 보이시나요? 오케이. 네네. 이거는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메디컬이라든지 헬스 쪽에서 더 많은 요구들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그 코비드-19 동안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셧다운 됐을 때도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이제 명명되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메디컬이라든지 헬스 관련된 건강 관련된 이제 그런 거였었죠. 앞으로 더 많은 요구들이 이쪽으로 집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뭐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커머스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주목을 받는 게 될 것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집안에서 지난 2, 3개월을 보내셨으면서도 많이 이제 느끼시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 피지컬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는 리모트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요구가 많다라는 거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펠로톤이라고 하는 자전거 피트니스 자전거죠. 집안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자전거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부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작업 환경으로서 6-feet 오피스 레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통 6개월 전,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KYCC에서 강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KYCC 빌딩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줌이라든지 정말 새로운 작업 환경 그리고 또 오피스가 열리게 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마스크를 쓰게 될 거겠지만 오피스를 새로 단장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심지어 오피스에서 커피룸은 어떻게 구성할 거며 컨퍼런스룸의 의자 배치는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또 그 빌딩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은 어떻게 또 레귤레이션을 만들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비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새로운 작업 환경을 따라서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한인타운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 스몰 레스토랑들, 체인점 주로 이제 요식업이 많고 그리고 또 그 미용이라든지 이런 케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쪽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헬스 관련된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가 클래스라든지 이런 강좌들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새롭게 어떻게 이 컨텐츠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전달을 할 것인지, 소비자랑 어떻게 만날 것인지가 가장 고민이 되는 이제 부분이겠죠. 줌으로 요즘 요가도 하고요. 줌으로 또 유튜브로 뭐 피트니스 관련된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클래스들이 있고 또 아이들 에듀케이션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가 학습이라는 부분이 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이 에듀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당연히 그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배우는 기회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넷플릭스의 수요가 급증됐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아시는 일일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이 홈 오피스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이제 많이 머무시기 시작하면서
그 애완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애완 그 입양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 애니멀 쉘터에서 입양이 늘어나면서 그 집에서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애완견이라든지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 요구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게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가서 미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반려견이라든지 애완 동물들, 반려동물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에센셜 비즈니스로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새로운 좀 기회가 좀 되기도 하고,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가 당연히 강세라는 것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픽업과 딜리버리가 마련이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픽업과 딜리버리를 들어가신다고 하셨을 때 많은 고충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게 이제 요즘 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음식점의 음식들을 딜리버리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한 사람의 그야말로 노동력에 의해서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에 의해서 딜리버리를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 주문량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그 제한이 되겠죠. 과연 몇 개나 그 부지런히 뭐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딜리버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픽업이라든지 딜리버리가 괜찮은 비즈니스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들어가는 노동력과 내가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오류들이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어려운 시기에 기회가 좀 있기는 해요. 그 2003년도에 2004년도, 2003년도에 중국에서 사스의 그 전염병이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독감의 종류였죠.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그 온라인 쇼핑이었던 그 알리바바가 완전히 새로운 그 전 세계의 온라인 쇼핑의 트렌드를 바꿔놓는 선두주자로 나서기도 했었고, 그리고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제 파이낸셜 데크래쉬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부각됐던 것이 내 돈을 적게 들이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로 에어비앤비라든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버가 그 당시 이제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이 줌 같은 거, 온라인 미팅 같은 거, 그리고 재택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고 앞으로 이런 분야가 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은 일주일 전에 한 분 만나뵀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새로운 작업 환경 그 홈 오피스와 관련된 거 혹은 오피스에서도 사람들이 만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 룸이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많은 공사와 장비 비즈니스들 다시 말해서 컨트랙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의 수요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에 가면은 왜 그 텔러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윈도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아이디어들과 비즈니스 기회가 오픈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벽을 설치한다라든지 파티션을 각각의 오피스마다 아주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식당으로 다 오픈되어 있는 쪽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기대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한인분들을 만나 뵌 적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켓으로 좀 들어가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제 3가지 정도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그 파이낸셜 상황을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서 내가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프로핏과 얼마만큼의 로스와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졌는지 파이낸셜 데미지를 지금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현재 SBA 론이라든지 아니면 EDD라든지 이런 많은 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자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시는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캐시라든지 지원금을 통해서 내가 당장의 상황에서 아주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시게 된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도 되니까 요즘 뭐 쉬는 김에 좀 더 쉬어보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본인이 직접 가게 문을 열고 닫는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현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정말 그 수익이라든지 그다음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인벤토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인벤토리 얘기 나오니까 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저희 손님들 그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인벤토리를 지금 다 버리고 비즈니스를 클로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부분 좀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상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그 개인적으로도 파이낸셜 현재 좀 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겪어지게 되고 다른 비즈니스를 준비하시기 전에 파이낸셜 체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어디에 비즈니스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리저브 할 것인지, 그리고 백업 플랜으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퍼스널리 가지고 있었던 뭐 은퇴 플랜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시지 않으시면 이 상황이 3개월 정도 더 이루어지게 되는 하반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야말로 돈이 새는 줄 모르고 돈이 셀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점검을 받아야 될 시기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자금원은 다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KYCC라든지 다른 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어웨어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이게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라든지 커뮤니티 단체라든지 모든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도 이제 KYCC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좀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과연 괜찮을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내 업종이 괜찮은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업종이 괜찮지 않다라고 한다면 빨리 전환을 하셔야,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혹은 이 업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작업들이 필요한지 이제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하는 크레딧 카드 서비스하는 회사이죠. 이제 아주 정말 유명한 회사 중에 그래비티 페이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인 댄 프라이스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또 한 번 경기 위기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게 뭐냐면 2015년도에 본인의 연봉을 이 CEO가 90%를 삭감을 하고 모든 인플로이들에게 7만 불 연봉을 그냥 플랫으로 그러니까 평균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책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어떠한 인플로이도 놓치지 않았어요. 인플로이도 놓치지 않고 이 비즈니스가 그대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물론 이제 내가 1인 기업이다, 내가 1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겠지만, 근데 이번에 코비드 19을 거치면서 지난 3, 4월에 이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단말기 비즈니스라든지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비즈니스는 거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댄 프라이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2개월 전에 이 회사에서 인플로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 샐러리를 낮추겠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본인의 샐러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합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놀라운 일이죠. 큰 덩치가 큰 비즈니스를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와 우리 가족이 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제 이런 분야가 아니라 이런 그 고민이 아니라 과연 우리 비즈니스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내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파이낸셜 에이드나 백업 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따라가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기업이라든지 덩치가 크고 물리적인 장소의 비즈니스,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야지만 되는 비즈니스만 생각하신다면 좀 곤란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 뭐 앤디 대표님께서 더 많은 부분을 얘기하시겠지만 그 딜리버리 픽업 서비스에만 의존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이게 이제 쿼런틴이 되면서 집안에 이제 갇히게 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음식점에서 투고해서 픽업을 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이 서비스가 사실 중국에서도 놀랍게도 60%가 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 거래 주문량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이죠. 많은 그 개인 사업자들과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 딜리버리 서비스로 이제 새롭게 해야겠다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본인이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예상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서리 쇼핑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상 밖으로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마켓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숫자가 늘어났고 음식점에서 투고나 딜리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서 음식 재료를 구매를 해서 요리를 하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트렌드가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음식 픽업이라든지 음식 딜리버리 딜리버리 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의 비즈니스가 예상처럼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라는 거고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과연 내가 커머스에서 팔 수 있는 상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수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인 상품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새로운 오퍼튜니티를 찾으셔야 돼요. 새로운 오퍼튜니티를 찾으셔야 되고 이 새로운 오퍼튜니티가 결국에는 이제 플랜 B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뭘 보시면 되냐면요. 그 당시 우버라든지 2008년도 그 서프라임 모르기지 이후에 경제 타격이 있은 이후에 아주 그 피크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경기에 있어서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끌었던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본인의 어떤 자산인 이제 몸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하우스 본인이 타고 있는 본인의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즈니스에 접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당연히 에어비앤비의 CEO라든지 아니면 우버의 CEO였겠죠.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서도 어떤 거를 고민을 하실 거냐면 본인이 엑스트라 머니를 벌 수 있는 그리고 또 언제라도 이러한 코비드 19과 비슷한 그 위험이 닥치게 됐을 때 많은 인컴 리소스들을 따로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점을 지금 하고 계시는 레스토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 원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뭐 미용이라든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분들이 과연 그 비즈니스를 그냥 접고 아니면 그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를 뭐 출장 형식으로 한다라든지 하긴 하겠지만서도 새롭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비즈니스만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남기가 힘드실 것이다. 또 다른 비즈니스로 이제는 1인 뭐 2 커리어, 1인 3 커리어 이런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어떤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시더라도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하셔야 되는 지점이기도 할 겁니다. 자본 회전율은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투자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1년이나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그 캐시플로우가 느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게 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자본 회전율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경비가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인벤토리를 많이 재고를 쌓아놓는 비즈니스들 혹은 덩치가 큰 제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없느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점은 참 유감스럽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 비즈니스의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전망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제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질문과 상담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던져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지금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데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에셋이라든지 이 파이낸셜 체크업을 반드시 퍼스널 파이낸셜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지금 내가 하기로 했던 비즈니스의 플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과연 앞으로 1년, 2년 후에도 전망이 괜찮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세컨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third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컴 스트림을 많이 만드는 비즈니스를 걸쳐두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에는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비즈니스로 계산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 KYCC를 통해서 좀 상담을 문의를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을 같이 좀 해드릴 수가 있고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KYC에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상담을 좀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에 그 상담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구체적인 그 비즈니스 형태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개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바라며 오늘 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 대표님. 자, 오늘은 우리 미래 비즈니스 마인드 및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셜 대표이신 문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봤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부문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직접 내지는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카운슬링을 받고 싶으시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우리 문 대표님하고 컨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표님 오늘 이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 앤디스 IT 대표이신 우리 앤디손 대표님을 모시고 바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하는 우리 비즈니스 형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과 연계해 가지고 미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정말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앤디 그 손 대표님한테서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다든지 컨택을 하고 싶으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 컨택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앤디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또 한 3, 40분 동안 시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앤디 대표님,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앤디스 대표를 맡고 있는 앤디 손이고요. KYCC와는 뭐 이커머스라든지 혹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한뭐 단연간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소통하고 직접 피드백을 느끼고 연령층도 혹은 또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답을 좀 드렸던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낯선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잘 하셨던 아니면 잘 못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도 이 일을 겪어본 적이 없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미 앞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속도가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너무 빨리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이 답이다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비즈니스를 20년 하셨건 30년 하셨건 5년을 하셨건 지금 모두 다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체도 지금 한 지난 2달 동안 굉장히 수많은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이미 방향을 다 수정을 해놔서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된다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답을 찾기 전에 이 상황은 아무도 겪어봤지 못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 방향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걷어내는 것들, 좀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거, 그 다음에 제가 요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제 사업체는 어떻게 바꾸었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다들 이런 질문에 다들 빠져 계세요. 저는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한 번 당하고 2번 또 당할 것이냐. 코로나19, 뭐 코로나22가 올 수도 있고 코로나 30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날 거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이 일이 또 왔을 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할 것이냐라는 퀘스천을 저 자신에게도 수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들은 어떻게 내 비즈니스 혹은 나를 알려서 이 코로나 사태에 빨리 적응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보시면, 자, 제가 강의를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분 한 분 참 자주 물어봐요. 자, 마케팅 이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반은 세일즈입니다. 파는 거예요. 반은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둘로 나누거든요. 거의 1년을 해서 가끔 한 분이 마케팅은 세일즈와 판매와 그리고 홍보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내는 모든 결과물 값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알리고 파는 방법을 어떤 채널로 어디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영업 방식이 달라졌죠. 저도 하루에 미팅을 4개, 5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가끔은요. 제가 굉장히 불필요한 미팅도 굉장히 많이 했었구나. 줌을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회사의 업주분도 만약에 여러 인플로이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줌으로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업계가 있고요. 아, 줌을 해봤더니 안 돼. 이래서 의료업 같은 쪽에서 사실은 마스크 같은 지금 메디컬 서플라이 같은 경우를 많이 지금 비즈니스로 임시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원격 근무를 해봤더니 직원 관리도 안 되고 어떤 이런 흐름들이 그 의료업의 직원들을 유지하기에는 맞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의류가 아니라 약간 다른 품목을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아니라도 저거 팔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 영업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대면 접촉하는 거 우리가 서로 만나서 저희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리는 것은 꼭 방문이 아니어도 가능했지만 물론 업계에 따라서는 업종에 따라서는 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좋은 크레딧을 잘 가지고 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유지를 했어요. 자, 근데 대면 접촉 다 두려워하죠. 지금 방문을 통한 어떤 리드를 만들어낸다. 리드라는 거는 어떤 일거리예요. 일거리. 제가 뭐 이메일 마케팅을 하건 어떤 마케팅을 해서 많은 질문과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제가 저도 오더를 받는다든지 의뢰를 받는다든지 하는 확률이 높겠죠.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영업을 잘하고 세일즈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10%라고 컨버전 레이시라고 하죠. 내가 의미 있는 일로 무언가 들어오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건을 성사시키려면 10%, 10명을 만나서 한 명을 성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잘해요. 물론 특별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영업에 그렇게 큰 비밀은 없어요. 열심히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다인데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 팔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10개를 팔았지? 그 사람은 10배 뛰었겠죠. 열심히 뛰었겠죠. 자, 근데 코로나19 사태로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소규모 업체, 의류 업체, 뭐 어디 다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오픈해 놓으면 여기 지금 트래픽이 어떻게 돼? 유동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유동량이 없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좋은 목의 자리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은 뭐 온라인 마케팅 좀 하시죠. 뭐 기존 마케팅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어때요? 아니 뭐 장사 잘 되는데 내가 왜 굳이 돈을 거기다 또 들여서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죠. 근데 지금 안 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유지하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유지하지 말거나 혹은 다른 업종을 찾거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심지어는 저희가 집에서도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2달 동안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을 분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나름 좋은 답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물론 그 답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빨리 전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영상의 시대에 제가 강의할 때요. 작년 12월에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나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것에 사진의 시대는 이미 가고 있다. 영상에 모든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AI 시대로 지금 저희가 빠르게 진화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해지던 그런 서비스의 형태들이 이제는 자동화, 꼭 이게 뭐 로봇일 수도 있겠죠. 뭐 저희 뭐 인터넷에 보시면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걸 기계가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큰 투자 컨설팅, 그러니까 큰 컨설팅 회사, 비즈니스 컨설팅 하는 그런 회사에서 예전에 직원들을 많이 감원을 시켰는데요. 그 virtual assistant, 그 진짜 가상의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화된 시스템이
고객 지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 하는 거, 나를 알리고 나의 회사를 알리고 어떻게 내가 이제 생존이라는 제가 단어를 쓸게요.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일단은 파는 거와 예전에 파는 것과 알리는 것을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알리는 방법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제 얘기를 좀 드린다 그랬죠? 저는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 뭐 리테일이든지 뭐 홀세일이든지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많이 서비스를 많이 해드렸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020년에 들어오면서 올 초에는 어, 저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나의 노하우를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사실은 좀 제가 그 다짐을 좀 했던 해였었어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는 와중에 마침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저는 제가 가려던 길을 서비스를 해주는 것보다는 저는 뭐 저희 서비스의 노하우와 어떤 뭐 이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뭐 저희 회사를 유지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거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자상거래, 그러니까는 판매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더 전에도 활성화되었지만 이제는 대안이구나라는 생각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하게 해 주었어요. 자, 대면 접촉을 할 수가 없고 소매업도 저희가 방문해서 뭐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물품 구입은 전자상거래. 지금 이 사태에 그래도 괜찮은 업계가 어디 있었느냐 잘 살펴보시면 아마존 지금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IT 업체 중에서도 영업 쪽 이런 디파트먼트는 다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사실은 코딩을 한다거나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이런 내가 재택 근무로도 나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그런 쪽에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자상거래는 지금 물품을 판매하시는 쪽에서는 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뭐 홀세일을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리테일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그 채널이 전자상거래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개인 사업 영역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프로그래밍 한 지 뭐 20년이 넘었을까요? 한 25년 전에 했을까요? 뭐 문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제 백업 플랜을 저 같은 경우는 제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5대 3대 2의 비율로 내 라이프와 직업과 뭐 투자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50%는 A라는 일에 30%는 B라는 일에 C는 20%라는 일에 이렇게 저는 분산으로 저의 에너지조차도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50% 안에는 또 5대 3대 2의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딱 와보니까 저도 5와 3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20%짜리에 제가 신경을 써둔 일을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80%로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안정이 되면 제가 요를 50%로 만들고 나머지 것들 30%, 20%를 완전히 재구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부분이 저도 다시 그 마켓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자, 왜? 제가 인터넷에 어떤 손님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락다운이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괜찮죠, 그죠? 아마존 괜찮았잖아요. 오히려 주식도 오르고 잘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업종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 꼭 돈의 분산이 아니고요. 나의 에너지도 분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예전처럼 한 일에 집중해서 이걸 물론 한 일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 것들을 차곡차곡 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요새는
하나 가지고 승부를 보는 시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SNS 마케팅이라는 것들 많이 하죠. 자,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옛날만큼 광고 홍보 에이전트가 전부 다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회사가 마케팅, 홍보 다 직접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됐어요. 지금 뭐 김명기 선생님도 이제 막 방송 나가셔서 얘기하시고, 한인회도 나가서 유튜브 방송하시고, 나를 알리는 채널, 즉 통로가 바뀐 거예요. 자, 기존 홍보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 트렌드라는 것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트렌드라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에 많이 갖느냐, 그 흐름을 잘 따라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사진의 시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사진을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저도 잘 안 보거든요. 너무 많은 사진들 때문에 지쳐요.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심지어는 유튜브는 개인이 자유스럽게 어떤 뭐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유튜브였는데 요새 어디에서 들어오죠? 방송국에서도 유튜브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방송국이 왜 유튜브로 들어와요? 방송 기존의 어떤 그런 라인들인데 왜 유튜브로 들어올까요? 이런 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기존의 TV보다 더 많은 어떤 다른 새로운 어떤 시청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리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KYCC랑 세미나를 할 때 김명기 선생님하고 저희가 최고로 사람을 많이 모아봤을 때가 3일짜리 워크숍에 200명을 모았습니다. 200명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했어요. 자, 근데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요. 좋은 콘텐츠를 하나 만드니까 하루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뭐 KYC 같은 이런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 달을 기획을 해서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를요. 제가 저 홍보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이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봐줘요. 자, 그러면 뭐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제가 사장님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꼭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영업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영업하는, 홍보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예전처럼 방문해서 브로셔 들고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고 한 일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을 해서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상화된 어떤 나의 소개, 나의 회사의 소개를 가지고 그 링크만 제공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줌으로써도 사실은 대면 접촉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회사를 바라보는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세일즈 팀들한테 굉장히 큰 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셈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느냐, 제 회사를 알리는, 저를 알리는 모든 마케팅 수단은 다 보류를 했고요. 저는 유튜브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예전처럼 영상 촬영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개인이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는 제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듯이 제가 뭐 방송사에서 하는 뭐 이렇게 앵커처럼 밖에 그럴싸하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뭐 심지어 이 코로나19 사태에 다들 유튜브나 해야지 했다가 뭐 굉장한 대박이 나신 뭐 유튜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단기간에 뭐 10만 구독자 하신 분들도 있고. 자, 알리는 채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기존 SNS 채널, 제가 마케팅, 알리는 홍보의 용도로서는 유튜브밖에 없겠구나. 페이스북, 좀 나이 연령층이 좀 중장년층이 많이 보세요. 근데 나의 상품이 20대, 30대라면 페이스북에 광고하시고 페이스북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시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유튜브의 로직과 유튜브는 어떻게 키워드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더 많은 노출이 될까, 뭐 저는 참고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모든 쇼핑몰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충분히 해볼 만큼 해봐서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봤더니 그런 SEO라는 어떤 그런 특출한 지식이 조금 없더라도 많은 노출이 되어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알리거나 혹은 크리에이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보다 영상 제작하고 이런 것보다 유튜브가 원하는 영상의 퀄리티는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 회사를 알리고 내 제품을 알리는 영상들 만들어서 이걸 유튜브화 해버리면은요. 자, 첫 번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편합니다. 세일즈 하는 분이 없어요. 나는 내가 혼자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가 쌓여서 내 회사를 알리고, 그 다음에 요새 뭘로 사람들 다 많이 소통합니까? 카톡으로 많이 하죠? 손님들에게 카톡을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제품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이거 굉장한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세일분이 없어서 직접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에게나.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는 어떤 이런 것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아까 원래 마케팅은 판매와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서 뭐 회사마다 뭐 어떤 데는 세일즈의 비중을 더 두고 뭐 홍보의 비중을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판매를 쉽게 해주는 모든 활동을 통칭을 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긴 세일즈 홍보가 들어가는데, 자, 지금 코로나19의 사태에서는 지금 저희가 판매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채널의 어떤 알리는 방법들이 다 먹히질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시기에 제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 예전에 해줬던 데들은 뭐 10만을 넘어가고 뭐 이랬던 회사들도 꽤 있어요. 자, 근데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를 보면은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성. 컨텐츠가 연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휘발성이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휘발성 컨텐츠들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뭐 힘을, 돈과 이런 걸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휘발성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영상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는 잘 기획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뭐 뉴스, 시사 뭐 이런 채널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 기획을 했는데 오늘 6월 1일인가요? 6월 1일 오늘의 뉴스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컨텐츠는 유효기간이 며칠이죠? 하루죠. 하루죠. 이러면 하루밖에 못 쓰는 컨텐츠, 이러면 휘발성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영상이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사진 하나 올리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KYCC에서 제공해 주시는 재개장을 앞둔 어떻게 마케팅 전략, 이런 걸 가지고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내용이 좋다면 1년 뒤에도 볼 거고요. 2년 뒤에도 볼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획을 해서 이런 내가 알리는 방법, 판매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지금 판매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변수들이 많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전의 방법들은 80%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금은 알려야 되는 걸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개장하면 뭐해? 지금 나가봐야 손님도 없는데, 리테일 가게 나갔는데 열긴 열었는데 직원들 오라 하기도 너무 그렇고, 와서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정말 태반이에요. 저도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상담 받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알리는 데에 지금 알리는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하셔라. 어떻게? 지금 브로셔 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시고 예전 바이어들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휴대폰 사용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들 많이 사용하시죠. PC 사용량보다. PC는 막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PC는 막 200불, 300불이면 사는데 휴대폰은 1000불, 2000불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대폰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거 뭐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알려야 될 것인가. 그냥 나를 알리고 싶은데 그냥 여기도 가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봐서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연속성이 좋은 그리고 재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유튜브의 영상을 만들으셔서 지금 나를 알리는 나의 회사를 알리는 데 사용하시고 세일즈의 자료로 활용하시고 하신다 그러면 재개장 지금 뭐 저희가 재개장 하려고 지금 잔뜩 준비를 좀 하다가 지금 뭐 시위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라는 것들은 이런 나를 알리기 위한 이 준비 작업들을 저는 지금 하면 참 최적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마침 딱 3월 15일인가요? 그 락다운 되면서부터 저는 지금 모든 체제를 다 바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을 위해서 서비스하던 거를 저를 위한 저는 뭐 예전에 했다가 제가 이제 그런 걸 했다가 아이고 머리 아프다 뭐 이래서 잠깐 뭐 놔뒀었지만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직원 부분도 직원도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재택근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안 되는 영역의 어떤 일부 일들은요. 저의 자녀를 지금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저희 그 뭐 딸들이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외주 처리하고 프리랜서들에게 주었던 일들도 저희 딸들에게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 딸들도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혼자 이렇게 낚시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미 트레이닝을 이미 좀 시작을 하면서 이 기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 번 더 랩업을 한번 하자면은요.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고요. 매출이 1억 불 하시는 사장님, 뭐 2억 불 하시는 사장님이나 소규모에서 매출이 10,000불, 20,000불이거나 지금 똑같아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젊으면 답을 알까요? 젊어도 몰라요. 지금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게 너무 급격하게 저희한테 달려왔기 때문에요. 이 상황이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뭐 싱크돼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쪽을 찾아서 저희가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뭐 물론 난 이 업계는 재개장하기가 힘들어. 뭐 나는 재고가 많아서 힘들어. 자, 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의류업 손님들, 저도 뭐 의류업 쪽은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했고 이런데요. 자, 의류 쪽에서 저는 막 한 달에 10,000불, 20,000불씩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뭐 그런데 돈 쓰시는 거를요. 지금 다 유튜브에 집중하세요라고 저는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발성이에요. 사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즌이 지나면 못 써요. 그러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든지 혹은 뭐 옷을 판매하는 어떤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홍보의 효과와 합쳐졌을 때는요. 그 시너지가 제가 돌려본 그 데이터 값에 의하면 어떤 홍보 채널보다 훌륭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줌 미팅을 통해서 하는 워크샵에서 제가 50분을 만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3개월 뒤에 KYC에서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저 또 50분을 또 만난다고 치자고요. 그럼 전 3개월 사이에 100분을 본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막 만들어서요. 막 이런 오늘 같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한 달에 1,000명이 봐요. 그럼 다음 달은 안 보겠지. 다음 달 또 봐요. 자, 그러면 자, 입장을 바꿔서 이게 KYC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실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자, 노출이라는 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10명을 만나면 하나를 갖는 거고요. 100명을 만나면 10개를 갖는 거예요. 노출이 많이 되어야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를 알려야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트렌드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은
영상이다. 여기서 저가 딱 하나 유튜브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도 IGTV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뭐 우리 어린 아이들 틱톡 같은 거예요. 거기는 크리에이터가 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은요, 거기에 광고 수익을 55% 주고요. 자, 페이스북도 유튜브 같은 영상을 올려서 많은 그 트래픽이 생기면은요, 거기서도 수익을 나눠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이런 채널들이 사진 같은 이런 것들에서 영상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큰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상 작업을 하겠다라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뭐 유튜브 하신다고 다 뭐 돈을 뭐 체이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영상이다. 지금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들 많죠. KYCC도 굉장히 유명해지신 경우, 뭐 원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시고요. 뭐 한인회, 뭐 라디오 코리아라든지 어떤 이런 미디어 매체도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고. 자, 이거 왜인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영업적인 효율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변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드릴 얘기를 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결정을 조금 내려서요. 정보 취득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나름의 방법을 찾고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매진을 하셔야 될 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는 사실 지났어요. 그건 한 뭐 4월 이후에 지났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뭐 이런 저희 작은 경험담이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데 좀 많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앤더슨 대표님. 네. 예. 그래서 저희 KYCC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스몰 비즈니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제공함으로써 한인들의 사업 기회를 증대시키며 지역사회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번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가 필요한 노동법에 대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워크샵 그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워크샵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